정말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는 게 이게 고통스럽다. 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어? 우리 막 그때 거기 병원에서 쌈이 아저씨가 노름한 왜 병원 갔었니? 그때 상황이 어땠었냐? 막 복통하고 나오고 막 머리 아프고 그게 뭐냐 고산인데 고산병 그치? 고산병으로 병원 갔었지. 그래서 다 네. 4명 다 링거 맞고 그랬잖아. 거기가 많잖아. 해발이 4천이었잖아, 4천. 그 무르갑이란 도시 자체가 3,700m였고 아, 내려온 게 3,700이야. 내려온 게? 우리가 국경이 4천이었다. 우리가 그 카라콜에 갔을 때가 4,200. 배 아픈 데가? 거기가 4,200인데 미치겠다. 얘 배 아픈기 전에 또또 아빠가 먼저 고산병으로 쓰러져. 그러니까. 맞아. 쓰러져가지고 막 토하고 뒤에 가서 누워있고 막 정신없고. 맞아. 그래서 어디든 마을로 가자 일단. 마을이 없었어, 마을이. 일단 마을을 가자 했는데 거기서 호수가 나타난 거야. 그 호수가 있던 마을이 카라콜이야. 아, 맞다. 산 위에. 근데 4,000m 이상의, 그때 완전 깜깜했어 갑자기. 그때 마을에 도착했을 때 완전 깜깜해서 마을을 기억나. 들어가는 길도 거의 보이질 않았어. 근데 거기 그때부터 미주가 막 아프다고 그때 그러기 시작했어.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숙소가 없었어. 그 없지. 호텔이나 이런 게 없었고, 그냥 민가, 야, 여기 잠잘 데가 어디냐? 거기는 그냥 그런 식이야. 맞아. 유목민들 뭐 살고 이런 데라서. 그래서 어떤 데를 이제, 야, 저 집은 그렇고 이쪽으로 가라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간 거지. 마을길로 해서. 거기 우리 흑벽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기대하는 그런 뭐 호텔 평가 그런 이런 게 게 아니지. 아니고 그냥 우리 지도에 찍힌 여긴 숙박집이다 맞아. 이렇게 찍힌 데를 간 민가야, 거야. 민가. 민가인데 가보니까 뭐 호텔 이런 표시도 없는데 들어와 보니까 와서 잘해. 아니, 딱 그러니까 갔더니 거기는 오지잖아 솔직히. 오지야. 오지 오지야. 여행하는 애들이 뭐 음. 자전거나 이런 거 여행하는 애들이 있을 때 그냥 1박씩 재워주는 데인 거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민박 같은 거야. 파미를 놓지? 아니 파미로지 말고 너 아픈 데가. 카라콜. 그 배 아팠던데. 그 마당에 들어갔더니 소가 크게 2마리가 있었어. 소가. 껌껌한데. 껌껌한데. 그 소가 더 무서웠어 나.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데 그냥 부엌 같은 거야. 부엌 같은 데인데 맞아. 거기다 이불을 다 펴줬어 우리를. 맞아. 그리고 날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 데워주고. 불 펴주고. 내가 그때 밤 12시에 일어나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했는데 그때 거기 주인께서 막 전화해가지고 병원에 얘가 배가 아픈 게 그냥 배 아파요 이게 아니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아프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울고. 배가. 그래서 나는 막 이러고. 나는 이제 뭐냐 얘가 맹장인가. 그 정도. 야 맞아. 그러면은 그렇게 걱정했었어. 맞아. 왜냐면 갑자기 아픈 그거는 맹장이잖아. 그래서 나는 아는 게 의학적인 게 없으니까 막 그래서 막 걱정이 되는데 나는 의식이 없었지. 왜냐면 고산병 때문에. 그때 아빠는 자기 어. 몸 추스르기도 어. 힘들었고. 근데 그래서 거기서 병원이 없었어. 그 마을이 작은 마을에는 작은 데인데 그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가 차를 타고 어. 3시간 몇 시간을 가야 된다 그랬지. 하고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애가 너무 아프니까. 그때가 밤 12시였어. 근데 와, 또 아빠가 난 도저히 못 간다. 못 가지, 거기서. 내가 밤에. 지금 너무 아파서 나는 이 밤에 이 애들을 데리고 도저히 못 간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 마을에 있는 간호사를 전화로 부른 거야. 딱 한 명밖에 없었어. 그 마을에 분이. 간호사라고 그랬어. 간호사 같은 아줌마를 한 명 부른 거야. 말도 안 통했지, 그때. 말도 안 통해. 어떻게 해, 그때. 그냥 다 손짓 메리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야. 여기다 그때. 배 아픈다고 막 그때 사람들 다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이 상황 판단을 한 거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을에 한 명뿐인 간호사를 그래서 그 아줌마가 온 거야. 그 새벽에. 새벽에 온 거지. 진짜 새벽 1시쯤에 왔겠지, 와가지고 그때. 2-3시였어. 얘 뭐 이렇게 여기 막 이렇게 재보고 맥박 어. 재보고 배 한번 이렇게 약을 여기가 하나 아프냐. 먹였었나 그랬어. 알약 같은 어. 거를. 근데 얘가 막 더 죽겠다고 막. 왜냐면 배가 아픈 건지, 근데 이때 지사제도 될 수가 있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배 아프다 그러니까 아무 약이나 그냥 배 아픈 약을 먹었는데, 그게
배 아플 때는 여러 약이 있거든, 사실은. 종류가. 그잖아. 어? 그게 이제 안 내려가서 그럴 수도 있고, 내려가서 그럴 수도 있고, 잘 먹어야 된다고, 배 아플 때는. 근데 얘가 먹었는데도 또 떼굴떼굴 구르니까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야, 이거는 진짜 병원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면, 거기가 4,200이었으니까, 3,700m인가 어디 몇 시간을 가면 무르갑이라는 데가 있대. 그나마 큰 도시야. 그지? 거기가. 파미를 나중에 가보니까 완전 우리 뭐 그냥 완전 시골인데. 지금 따지면 뭐 면단이 그런데 면단위도 거기에 아니지. 조그마한 이제 병원이 있는데 어. 거기를 가라는 거였는데 밤에 여기가 길이 험한 데였거든. 절벽도 있고 이런 데라서 갈 수는 아. 없었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했냐 그때 미주야. 아빠가 너를 데리고 날 데리고 화장실을 갔지. 해볼 수 있는 게 아빠가 화장실 가서 너를 잡고 울었지. 막 나를 손에 잡으면서 웃고 이러지만 너 화장실 안에 제발 들어가고? 아빠 좀 살려줘. 그렇게 예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 뭐 하라고? 그- 제발 뭐 하라고? 돈 좀 사라고. 아 근데 이런 거 담으면 안 돼. 아니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저기를 배가 아프니까 뭐라도 비워 봐야 된다고. 우리도 어렸을 적에 막 문질러 보고 예전에는 병원이나 약이 없었잖아. 그래서 하는 게 이제 할머니들이 배 문질러 주고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응가를 해라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를 비워야지 뭐가 잘못됐으니까 먹은 게 잘못됐던. 그래서 막 얘는 이제 화장실에 데려갔는데 안 하는 거야. 안 나온다고.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 보고 비워봐라. 응가를 해봐라 하는데 얘는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막 그 문 앞에 매달려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막 지금 은하수 있고 막 이런 데인데 별이 거기서 애한테 이제 하소연을 한 거야. 제발 아빠 좀 살려줘라. 여기서 응가 좀 제발 해봐라. 이게 마지막 해볼 수 있는 거다, 우리가. 그래서 한 1, 20분 있다가 애가 끙끙 대면서 나중에는 뭔가 응가를 한두 번 해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좀 나아진 거. 조금씩 나아진 거지. 나도 그러니까 그때 그때 서로 울었어. 얘는 안 안 나와서 나와서. 아빠는 나와 좀 살려줘 하고 나 한번 아빠 해봐라. 그래도 안 나와. 그때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들었거든. 나도. 근데 마당에서 그 깜깜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한데 갑자기 하늘을 봤는데 별이 진짜 너무 막 쏟아지는 거야. 근데 옆에 소들이 2마리가 내 옆에서 울고 이 상황들이 진짜 막 꿈인 것 같은 상황. 완전 꿈속이었던 것 같아, 이게 이게. 막 몽롱하고, 몽롱하고, 이게 뭐지 그치. 싶고. 특히 그때가 고산병 고산병으로 4,200m에서 우리도 약간은 있었어. 우리가 약간 좀 그럼. 야구했긴 했는데 그래도 좀 막 온 가족 4명이 갑자기 4,000m 올라가니까 되게 힘들었거든. 적응 선수도 기간이 그렇고. 며칠이 걸리거든, 그게. 야 근데 그 화장실 아빠 애원할 때 예언할 때 뭐. 애원할 때 그래서 내가 힘을 준 이유가 있었어 나한테. 내가 그때 뭔지 몰라도 내가 뭐. 되게 갖고 싶었던 게 있었던 어. 것 같았어. 근데 모종에 뭐가 있었구나. 막 뭐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 막 킥보드 뭐 이런 킥보드 거. 같은 거. 그때 아빠가 손잡으면서 아빠 좀 살려서 너 그 전동기 그거 사줄게 이러는. 그래서 갑자기 울음땀 없이 아빠 내가 해볼게 하고 들어갔던 맞다. 거야. 진짜? 그래서도. 그 기억이 있네. 우리 몰랐지, 그건 어떡하지. 그렇지. 그 앞에서 내가 화장실 앞에서 진짜 그 기대가지고 이제 제발 좀 해보라 그랬거든. 그래, 그래서 얘는 다행히 어. 화장실 갔다 와서 잠잠해져서 잠이 들었어.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 2, 3시쯤에 아이고. 이제 잠이 들고 일이 아빠도 끝나고 머리는 아프지만 잠이 들었어.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도저히 아빠 운전을 못하는 거야. 그렇지. 그치. 계속 아프지.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프고 속이 막 울렁거려서. 그래서 그때 이 둘은 침대 칸에 가서 누워있고 완전 뒤에서 해롱해롱 대고 되고 우리 둘이서 나랑 아들이랑 4,200 까지 엄마가 갔었어. 그때가 4,200에서 출발했는데 아침에 3,700으로 내려가려면 4,600고지를 피크로 넘은 다음에 내려갔어야 됐어. 내려가. 맞아, 상황이. 맞아. 근데
그 4,600고지까지 가는 그 통과하는 길이 3,000고지로 넘어가는 그 길이 거의 100km였어. 그 100에서 100km를 200km. 내가 운전한 거야. 맞아. 애 엄마가, 얘랑. 얘랑 둘이서. 아빠랑 아들이 옆에서 이게 그러니까 길 안내 아빠는 내비게이터 이제- 대주고, 아빠는 이제 운전을 못 하니까 우리 여기서 하룻밤 더 지내고 가자 이러는데 엄마는 여기서 4,200에서 하루 쉬어서 더 뭐 하냐. 그렇지. 여기서 쉬면 더 위험해진다. 우리까지 위험해지면 진짜 아무도 운전할 사람이 없고 여기서 고립되는 거잖아. 병원도 없는 거고 빨리 저기 좀이라도 낮은 3,700m까지 그렇지. 가야 어떻게 해결이 되고 거긴 병원도 있고 호텔도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빨리 가자. 그래서 엄마가 남은 힘이 있으니까 나랑 엄마랑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한 거지. 근데 그 길이 빨래판 도로야. 달달달달 거리는. 빨래판이라는 게 뭐냐면 어. 이게 차가 계속 이렇게 진동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야 이게. 어. 그걸 100km를 간 거야. 와. 우리 둘이서. 그러니까 그때 그게 뭐 20km 뭐 이런 식으로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서행으로 천천히 간 거지. 근데 거기서 드디어 무르가까지 아빠 중간에 한번 토했지. 그 중간에 아빠가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도 차가 이게 흔들린다고. 차가 계속 흔들리니까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 머리 아픈데. 그러다 차 세우고 아빠 이제 오바이트 토하고. 미주도 오바이트하고. 그 아무도 없는 데서 이게 왜 위험하냐면 고산병이 내가 예전에 거기가 4,000이 넘는 건데 제일 두려웠던 게 이전에 티벳에 3,000m를 갔는데도 내가 5일 동안 링게를 맞고 3,000 정도에서도 누워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고산병이 뭐 성인 남성 건강한 사람이라도 걸리는 거고 약한 여자 뭐 이런 사람들도 안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고도를 높아서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방법은 다른 게 없어.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4,200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3,700이라도 내려가야지, 거기에서 좀 안정을 취하는데, 그것도 이제 높은 거지만은, 그런데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해. 위험하지.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막, 사고, 돌연사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지. 그래서 100m라도 내려가는 게 그 효과가 틀리거든. 그래서 이제 3,700으로 내려가는 게 그날의 목표였고, 그날 이제 오후에 저녁에 도착했지. 거의 오후 3시쯤에. 그때 3시쯤에 4,600 도착해서 가장 그냥 병원으로 갔어.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숙소가 문을 아니야. 숙소를 그래. 갔는데 그 우리가 목표가 있었어. 음. 엄마랑 계속 힘들어도 엄마 여기 호텔 있대. 그래. 여기 여행기에 써 여행기에 그래. 되게 아주 유명한 한 사이트에서만 적혀 있는 거야. 여기 호텔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 있다 그랬어. 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 가면 우리 쉴 수 있어, 엄마. 거기까지만 힘내자 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힘겹게 간 거야. 서로 동영상 찍으면서. 그렇게 얼차얼차 해서 호텔 앞에 딱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 시즌이 그래. 지난 거야. 시즌 시즌이 지나서. 끝나서. 우리가 거의 막바지에 거길 통과한 거야 한마디로. 그래. 그 다음부터는 그 길이 폐쇄가 돼. 폐쇄됐지. 그러니까 겨울이 오면은 9월, 10월 10월부터. 되면 거기에서 폐쇄가 되는 거야. 여름만 하는 데야, 거기가. 10월부터. 그래서 그 호텔이 원래 오버랜더들, 자전거 여행자나 그렇지, 이런 사람들 여름에. 숙박하는 데인데 문이 닫아버린 거야, 우리가. 다친 거지. 그래서 그때 엄마 완전 망연자실하고 그 앞에서 나 더 이상 못한다 막 이러고 있다가 엄마 우리 이러면 큰일 난다. 어디 주변에 갈 데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병원이 이제 맵에 찍혀 있는 거지. 병원으로 갔지. 그래서 병원으로 거기서 간 거지. 정말 우리의 인연을 만난 거지. 거기서 진짜 그 아주 이름은 쌈이. 싸미 선생님을 만난 거지. 싸미 의사 선생님을 거기서 만난 거지. 노르말? 어떤 상황에서 그때? 그때 우리가 아니 가서 무조건 이제 할까? 그래 가자. 뭐? 빨리, 지금 55분이야. 니네 영화 이렇게 지금 지금 엄마 제발 갔다. 자 우리 아까 어디까지 이제는 오늘은 우리 여정들 중에 여러 난관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한골 출발해서 가장 우려했던 첫 번째 관문이 파미르 고원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매우 걱정을 많이 했었고
왜냐면 그게 저희가 7월 20일 날, 6월 20일 날 한국을 출발했는데, 파미르, 러시아, 몽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이란까지 가려면 겨울을 피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파미르가 한 10월부터는 눈이 내린다고 들었기 때문에 9월달 안에 거기를 이제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럼 시간이 얼마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간이 빠듯했는데, 러시아에서 저희가 도난 사건이 또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것 처리한다고 또 한 2주간 소모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일정이 늦어져서 거의 9월 말에 이제 눈이 내릴 때쯤에 중앙아시아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4,600을 넘어야 된다는 고지가, 그래서 굉장히 그 고원지대를 어떻게 넘느냐 이런 거가 문제였고,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두려웠던 거는 아무도 한국 사람들 중에서 자동차를 타고 거기 넘어갔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9월 말경에. 그러니까 9월 말 아니 어. 그냥 통틀어서 자기 차를 갖고 파미르 고원을 넘었다는 사람이 없었어. 버스. 그래서 정보가 없었지. 인터넷이나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거기에 도로가 어떻게 됐고 우리 이 5m, 7m 되는 길이의 5톤 차량이 그 도로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를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 왜냐면 이제 우리 여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세계 문화유산 탐방을 하는데 우리 한민족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걸 쭉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바이칼 호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파미르 고원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 이제 빙하기도 있었었고 그래서 다 잠기고 했는데, 파미르 고원은 여러 나라들의 시작이 파미르에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많아.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도 역시 우리 한민족의 시류 원류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의미가 많은 데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네들이랑 꼭 그쪽 루트를 가고 싶었어. 사실은 이제 더 편한 루트, 유럽으로 가려면 시베리아 횡단을 해서 그냥 저기 핀란드로 가면 가장 쉬워. 근데 우리는 이번 루트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아빠는 이제 파미르 고원을 꼭 넘어서 그쪽으로 해서 이란으로 해서 이제 중동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를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보니까 겨울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고원지대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거기를 차량을 가지고 무려 이제 승용차도 아니고 사륜구동도 아닌 그 험난한 데를 이륜구동인 6톤 차량을 끌고 7m 길인 차량을 끌고 갈 수 있는지, 그거가 굉장히 미지수였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도전을 했던 거지. 근데 우리가 했던 만큼 수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야 거기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거지. 극적.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 안전하게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상황, 파미를 넘기 전까지만 해도 앞이 한치 안 보였던 상황이었던 거지. 아무도 그 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되게 두렵고. 근데 지나와서 봐도 우리 여행 통틀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파미르가 아니었나 싶어. 나로서는 가장 어려웠던 게 미주 막 거기에서 배 아파가지고 막 고산병이랑 그게 첫 번째 관문이었는데, 그때 상황이 한 4,200고제 카라콜이라는 이제 호수 4,000m에 그 호수가 있는데 그 마을 이름이 카라콜. 거기에서부터 이제 고산병이 왔던 거야.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막 마을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나는 이제 고산병으로 막 해롱해롱 돼서 운전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미주가 배가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가 마을이 호텔이 있는 데도 아니고 그냥 일반 마을 몇 가, 산골에 있는. 산골에 있는 몇 마을, 몇 가구 사는 데인데 그 뭐 초롱불 있는 그런 데를 이제 찾아간 거야. 어두컴컴한 데서. 전기도 제대로 없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막 배가 아프다, 우리가 여기서 잠잘 데가 없다, 춥다 해가지고 내 기억에는 그때 한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이제 1박을 하기로 해서 갔는데 애가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밤에. 배가. 밤에. 어떻게 아팠냐 그때 배 아플 때가. 떼굴떼굴 굴렀지 그냥. 눈물 흘리면서 엄마 막. 울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주인 아저씨도 놀래서 얘 그냥 여기서 3시간 가면 큰 마을이 거기 병원이 있다고 우리더러 그 병원을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 주인 아저씨가
근데 아빠 그때 상태가 너무 안 좋았지. 아니 새벽 1시였어. 그렇지. 아니 뭐 가로등 이런 것도 없는 그런 데고 뭐 불도 안 보이고 앞에 도로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4,600m를 넘고 글로 맞아, 가야 그것 되는 때문에 거야. 못 갔어. 못 갔어. 우리가 있던 데가 3,700m 아니 4,200m였는데 어. 3,700m에 그 조그만한 뭐 소도시 마을이 있다고 병원이 있다고 한 데가 3,700인데 거기를 가려면 4,600을 넘어서. 올라가서 그 고갯길을 내려가야 되는 거였어. 그것 때문에 엄두가 안 나서 못 갔던 거지. 4,655m. 그게 와. 파미르에서 가장 높이 있는 고도에 어. 있는 데인데 거기를 넘고 가야 그나마 파미르에서 가장 크다는 마을에 도착할 수 있다는 병원이 거야. 있는. 그 병원이 있다는. 여기 지금 있는 마을은 병원조차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다고 아저씨한테 제발 여기 간호원이나 의사를 불러달라고 사정을 했지. 그랬더니 다행히도 그 마을에 그 간호사처럼 이렇게 아주머니인데 마을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돌봐주는 간호원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이 거의 밤 12시 넘어서 우리한테 왔지. 혹시 그때 뭐 말로써 이렇게 간호사를 불러줘라 뭐 이런 말을 못했지.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됐지. 그분들이 우리 상황을 보고 못 간다 지금 다 가족도 이러고 있는데 어떡하냐 바디랭귀지를 하니까 그제서야 전화를 통해서 간호사 메디컬 와가지고. 의사가 온 거지. 미주는 막 울고 그 아줌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맥을 맥 짚고 배 만지고 거기다 따뜻한 거 뭐 수건 같은 거 대주고 그래도 안 우니까 알약 같은 거 뭐를 하나 이렇게 먹으라고 줬었어. 그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어. 어떻게? 주사를 맞을 거냐, 그랬나? 아니면 알약을 먹을 거냐 했더니 얘가 주사는 절대 싫다, 계속 싫다 어땠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음. 물 같은 거를 응.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1리터짜리 이렇게 해서 노란 물을 먹으라 그랬어? 그래서 주사를 맞을 거냐 그걸 맞을 거냐 하다가 둘 다 안 한다 그러니까 알약을 일단 먹고 지켜보다가 계속 안 나오니까 이제 화장실로 간 거. 근데 얘가 이제 그때 우리가 판단을 못했던 게 그냥 배가 아파요 이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니까 우리는 이제 의심을 했던 게 맹장을 의심했던 거야. 그러면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얘가 이제 치료를 또 거부하고 뭐 주사나 이런 거를 무서워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전부 다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 4,200m였기 때문에 이제 머리 이제 그게 다 아픈 상황에서 그냥 꿈결 같았던 거야 그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살려니까 해볼 수 있는 게 애를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응가를 한번 해봐라. 나는 이제 아는 게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던 거야. 아팠던 이유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원래 고산병에 걸리면 소화가 안 돼. 그리고 막 있는 것도 토하고 그러니까 모든 신체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일단은 응가를 해봐라. 약도 안 되고 뭐 주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막 매달려서 막 서로가 울면서 딸이랑 아빠랑 그 화장실 앞에서 막 거기에서 울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야. 제발 좀 한번 해봐라. 그렇게 그래서 매달려서. 저한테 막 아빠 좀 살려줘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빠가. 그래서 화장실 갔어요. 근데 여기서 숨겨진 비하인드가 있어요. 아빠가 그 말을 하면서 이 말을 덧붙였어요. 제가 막 킥보드 같은 게 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근데 그 말을 내가 진짜 그 킥보드 다 사줄게 막 이러고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손을 잡고 이렇게 아빠가 너 사준 원하는 킥보드 그거 사줄게 그래 그거 사줄게 하면 그렇게 했는데 딱 울음을 끝이고 알겠어 아빠 화장실로 들어가 볼게. 왜냐면 그때는 정말 애를 하나 잃는 줄 알았어. 야, 이러다가 치료를 못 받으면 한국에 있으면은 아무 일도 아닌데 공교롭게 정말 그런 악한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아픈데 치료 시기를 놓쳤다. 이러면은 사람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쉬운 게 없죠. 킥보드든 뭐든 일단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매달렸던 거지. 그리고 그때 그냥 아빠 자체도 지금 자기 몸을 겨눌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뭘 도와줄 수도 없었고 스스로
했어야 됐지. 그래서 나는 그때 마당에 있었거든.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 꿈결 같았어. 완전 깜깜한 밤에 하늘에는 별이 어마어마하게 떠 있고 마당 한켠에는 소들이 막 울고 있고. 엄청 커, 그리고 소가. 근데 이게 막 무슨 뭐 우리 막 이렇게 막 지나간다 그러잖아. 이게 한 영상처럼 막 주마간산식으로. 그런 간다고. 식으로 아 이게 지금 꿈길을 걷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 나도 정신이 조금. 왜냐면 고산병 4,200m인데 다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어. 또 하늘을 바라보니까 밤하늘은 또 별들이 쫙 그게 있고. 진짜 꿈에서나 어. 있을 법한 그런 일이었던 거지. 근데 다행히 얘가 이제 성공을 하고 한 기뻐, 10 몇 기뻐들어. 분 그냥 낑낑댄 거야, 애가. 얘도 울고 안 나오는데 막 아빠가 하라 그러니까 울고 그러면서 10분, 15분 막 이렇게 있다가 응가를 한번 한 거야. 성공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배가 조금 나아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얘는 잠이 들고. 그래서 그때 한 잠드는 게 새벽 소원이었어요. 2시쯤에 새벽 2시쯤에 결국에는 다들 잠이 들고 그- 다음날 그- 아침에 그- 밝았지. 간호원분들도 이제 얘가 어. 그 좀 나아진 거 보고 그때까지 있다가 가시고 아저씨도 주인 아저씨도 자러 가시고 주무시러 가시고. 그때 큰일 날 뻔했지. 어. 그런 도움이 없었으면.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아빠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이제 더 그 전날 밤보다 더 악화된 거지. 아침 고산병이 일어나 안 보니까. 낫는 거야. 고산병은 무조건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치. 여러분들이 고산병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고산병 색이 뭐 안데스도 이제 나중에 적응하고 했는데 삼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고통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고산병이 왜 걸리냐면 뇌에 이제 고산지대로 가면은 공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뇌에 이제 이런 그 혈관들이 산소를 많이 호흡하려고 넓어지는 거예요. 혈관들이. 그러면 충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시신경을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럼 안에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고산병의 증세가 굉장히 아파요. 그 안에서부터 쩌릿쩌릿하면서 밖으로 이제 아픈데, 이거가 이제 계속 며칠이 가요. 그러면은 먹은 것도 계속 토하게 되고, 뭐 물까지 막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밤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들었고, 그날도 이제 아침부터 안정권이 이제 병원 치유를 받으려면 3,700m로 가야 되는데, 3,700 고지로 가야 되는데, 그게 100 몇십 킬로였지? 100km 넘었지. 한 대여섯 시간 걸렸던 것 같아, 그것도. 어. 길이 안 좋기 때문에. 도저히 아빠가 그때 일어나지를 못하고 어. 침대로 갔지. 고산병이 어느 정도냐면 음. 제 우연히 거기도 고산이었잖아요. 음. 근데 제가 그때 약을 먹고 고산병 약을 먹고 갔을 때 진짜 하나도 안 아팠는데 약효가 떨어질 때 자는데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너무 얼마나 아팠으면. 근데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프고 그래서 거기서 막 약을 찾아가면서 되게 네가 어, 새벽에 새벽 6시에 진짜 근데 장난 아니고 진짜 아파요. 어. 머리가 우리 편두통 뭐 이런 거잖아.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한 거야. 그 안에 머리 중심에서부터 고통이 와. 시작되는 게.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지. 그래서 이제 운전을 못 하고. 그래서 일단 이제 아빠를 살리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둘이 거기서 재욱이는 하루 이틀 그 마을에서 더 쉬자. 아빠가 나아질 수 있을.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건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다 태우고 내가 운전을 해가지고 그 병원이 있다는 그 4,000m에서 좀 내려간 그 무르갑이라는 마을. 무르갑. 그 마을을 향해서 가는 거지. 애 엄마는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우리가 4,200m에서 출발했는데 엄마가 운전을 해서 4,600까지 올라갔다가 제일 내려온 높은데요, 거예요. 거기가. 제일 힘들 하늘에서. 텐데 자신도 머리가 아플 텐데 애들을 가진 이제 엄마니까 굉장히 이제 정신력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뒤에서 이제 해롱해롱 되면서 못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 정말 그러니까 절체절명이었지. 아빠랑 미주가 넉다운 되고 그냥 뭐 이렇게 쓰러졌고 그 상태에서 엄마랑 나가 약간 정신이 살아 있으니까 그나마 솔직히 제정신은 아니었어요. 그렇지. 솔직히 4,200m에서 힘든 거지. 계속 머리가 아팠는데 물이 또 줄 잘 몰랐겠죠. 물이 한 병에 채 안 남아 있었어요. 맞아. 물을 계속 마셔줘야 되는데. 근데 물이 계속 갈증이 나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머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그 남은 물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어. 그 길이 아스팔트 길이야. 아니. 빨래판. 빨래판 도로야, 빨래판. 빨래판 도로. 계속 이렇게 덜컹덜컹 하는 그 길을 거의 3-4시간을 운전해서 간 것 같아. 4,600을 넘어. 빨래판 도로라는 게 이게 화물차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화물차들이 계속 지나가면 이 비포장 도로가 그 진동에 따라서 이게 맞아. 파형처럼 파동처럼 이렇게 도로가 빨래판처럼. 이렇게 생겨요. 지금 사진 나오면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게 감에 이게 더더더더더더 기관총 쏘는 것처럼 더더더더더 하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제 캠핑카니까 안에 있는 뭐 냄비들, 뭐 그릇들, 뭐 이런 거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완전 전쟁터였던 거지.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거기는 빨래판이긴 해도 옆에 이렇게 절벽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 내가 만약에 그런 절벽이 있었으면 절대 못 갔어.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넓고 빨래판 도로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지나갔지, 다행히. 그러니까 파미르가 여러 지형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0단계, 1단계의 이제 도로 상황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한 9단계까지 있어요. 도로가 나중에 9단계는 이제 절벽, 깎아지를 듯한 절벽에 아프가니스탄 그 협곡을 따라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거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또 막 눈은 내린다 그러고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고 아프고 그래서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었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3,700 내려왔어요. 이제 무르갑으로 가는 여정이 힘들었던 거고. 근데 다행히 이제 무릎까지 가서 어찌어찌해서. 거기서 이제 세미 선생님을 만난 거지. 거기에서 우리의 이제 은인. 병원도 이제 어디냐 이게 막 물어서 가보니까 병원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벽돌로 지은 지붕도 없는 뭐 이런 데야. 병원이라고 한 데가. 무르갑이라는 마을도 좀 큰 마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시골 같은 그런 데야. 그러니까 파미르에서 그나마 가장 큰 마을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컨테이너 몇 개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흙벽돌로 지은 집 몇 개 있는 게 그 무르갑이라는 데야. 엄청 추웠어, 근데 그때.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서 무조건 우리 다 입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 네 4명 명, 다. 거기서 왜냐면 서로를 돌볼 수가 없는 거야. 다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냈다 입원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선생님한테 빌었지.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는 그냥 닌겔이나 그 산소호흡기 있잖아. 그것만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는 입원을 해서 하는 병원이 아니었던 거야. 그랬어.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고 정말 물자가 귀한 동네였던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소호흡기를 끼는데 그 산소통을 사와야 된다고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어. 아, 그러니까 필요할 그게 때마다. 전기가 없었어. 전기지, 근데 얘기를 전기. 해줘봐봐.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산소 호흡기를 돌리려면은 이제 기계니까 기계를 돌리려면은 이제 발전기를 돌려야 돼요. 발전기를 돌리려면 연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연료 살 돈을 거기는 이제 연료 살 돈 그다음에 주사기 약 같은 거를 또 어디선가 사와야 돼. 사와야 돼.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먼저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런 걸 하려면.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돈이 있냐고 했는데 돈도 그때 이제 현지 돈 뭐 타지키스탄인 그런 돈도 별로 없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돈도 별로 없는데 뭐 만 얼마인가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연료도 사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주사 바늘도 사고 약 몇 가지를 사가지고 온 거야. 그 정도로 열악했었다고 거기가. 그렇게 하고 우리가 됐다 이제 산소호흡기 끼고 거기서 입원을 하게 됐지. 근데 정말 고마웠던 거는 그 선생님이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게 밤새도록 거의 1시간에 한 번꼴로 우리 그 입원실에 와서 아직도 기억나. 노르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야. 노르말이 이제 정상이냐 괜찮냐 이런 괜찮냐, 러시아 말 이런 이제 거야. 그런 거지. 그 선생님이 집을 안 가고 우리 때문에 그때 밤새서 우리를 간호를 해주신 거야. 계속 간호해 주시고 계속 체크하고. 찾아오고 괜찮냐고 계속 물어봐 주고 뭐 필요한 거 없냐 먹을 거 그러니까. 필요한 거 없냐 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계속 간호해 주셨어. 우리 따뜻한 급진이 수프 간호해 갖다 주시고 주시고. 난로도 틀어주시고 그때 화장실도 없었어. 내가 화장실이 어디냐 그래서 보니까 밖에 그냥 나가서 하래. 이중 그러니까 화장실.
공중 화장실도 맞아. 아니고 저 한켠에 그냥 이렇게 구멍 뭐 이렇게 그냥 모래 볼일 보고 모래로 덮는 식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그런 게 그냥 화장실 뭐 화장실이라고 따로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데다. 그 정도로 아프리카는 약관이었어. 나는 제일 정말 열악한 데가 중앙아시아 파미르. 거기는 정말 이게 문명이 거의 가지 않는 뭐 전기에서부터 뭐 이런 물도 없었어. 물도 없었지. 그래, 물이 없어서 저 병원 옆에 우물이 있었거든. 거기서 아줌마가 우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떴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근데 물을 그 먹었던 거야. 사람이 느끼는 게 감정이라는 게 이 사람이 눈빛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거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 근데 세미 선생님한테 나는 그걸 느꼈거든. 그 선생님이 와서 노르마 이렇게 눈을 대고 말을 해주실 때 이게 저 진심에서 나를 걱정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라는 거를 가슴으로 느꼈다니까. 그분이 그쪽에서는 인텔리아 그 이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도인 두샨베에서 의학학교 중국인이 운영하는 이제 침술학교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아. 한의학 학교 거기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사명의식 소명의식으로 이제 오지에 와서 봉사를 하시는 그런 의사분이었고 이름이 이제 싸미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가족들을 이제 그 고산병 걸리고 막 토하고 뭐 배 아팠던 애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난민보다도 못한 상황에 있던 우리 처해 있었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따뜻한 인술로서 그렇게 물론 심리적으로 막 최첨단의 장비들은 없었지만 없었어, 정말. 그냥 마음으로 위안해주면서 계속 그 간호를 해줬기 때문에 가장 외로운 상황이 이제 여행 중에서도 아픈 상황인데 우리가 그 현지민들의 이제 그런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그 위기 상황을 그때 이겨낼 뭐 수가 있었지. 물리적으로도 도움 받았지만 그냥 이게 심리적인 안정 안정감. 있잖아.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 괜찮냐고 해주고 난 지금 누군가한테 도움 보살핌 받고 있구나. 그런 안정감에 이제 약간 한시름 긴장을 늦추고 좀 잘 수 있겠구나. 그런 그렇지. 상황에서 이제 침대에서 하룻밤을 잔 거지.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한자로서 그치. 자는 한자로서 그 침대도 그랬어. 스프링 침대로 해가지고. 완전 군용 교도소. 교도소. 그치. 그래. 교도소 침대야. 군용 그치. 침대지. 근데 그게 되게 따뜻했어 우리한테. 되게 따뜻했어. 이불도 몇 달 동안 안 빠른 그 양털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뭐 보온이 안 되니까 이렇게 추워요. 저는 막 거기서 누웠는데 오한이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막 추웠는데 그 이불 그냥 가져다가 유목민들 덮는 이불 몇 겹을 해서 이제 덮고 그렇게 잤는데 마음이 편해서 예, 다들 같은 기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날 밤을 무사하게 그렇지. 병원에서 보낸 거지. 계속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빠가 진짜 깨끗하게 머리가 나왔어. 그때 좀 그때부터 살만 났나. 아빠가 운전을 다시 하고 우리한테 새 힘이 생긴 거지. 그때. 너무 차가운 것만 얘기한 것 같으니까 이제 따뜻한 얘기를 해보자. 뭐 이제 그 황량한 그런 야크 지나간 그런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막 진짜 이제 다른 파미르의 이제 다른 면 그 고원지대죠. 이제는 올라가서 3천 몇백인데 거기 거기서부터 우리 막 온천도 가고 그랬잖아. 온천도 있었지. 그 막 소개로 가서 어땠어? 너가 인상 깊은 거 파미르에 이제 그 다음부터 호르고지. 가장 인상 깊었던 호르고였던 것 같아. 얘기를 저희가 해줘. 고도가 3,000m 딱 3,000이었던 그랬는데 거기 파미를 거의 완전 저녁에 도착해서 파미르 롯지라는 데 갔어요. 근데 그 전에 무르갑 그 병원의 이미지랑 완전 틀린 거예요. 그냥 완전 게스트하우스고 또 거기서 또 다른 인연이 있었어. 그 일본인. 우리 막 4번이나 만나 그랬잖아. 그래. 일본인 혼자 여행하다. 그래. 그렇게 만나기도 했었고, 아무튼 되게 황량했었고,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해보니까 완전 가을 분위기고, 봄날 같이로. 거기 특유의 나무가 있잖아. 그 길쭉한 나무, 막 나뭇잎 떨어지고, 거기에 야크 지나가고. 아니 근데 진짜 그림 같은 곳이. 색다른 경험이
사천에서는 눈밖에 없었잖아. 아니, 거기는 진짜 황량하고. 전쟁터였어. 폐가인데 집에 사람이 없고 다 없고. 무너져 있고 사람이 안 살고. 옆에는 설산이고 물이 어. 지나간 흔적이 있는데 물은 안 흐르고 물은 없고. 거기 다 지금 다 흙으로 된 산이고 그런 상태에서 화성 아니 그 지구가 아닌 것 같은 화성이지 화성. 어, 그치 어. 화성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산천고지로 내려오니까 초록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치. 거야. 초록빛이. 강물이 흐르고. 강물이 막 그러니까. 햇빛에 반짝여가지고 아름답게 막 흐르고 그 마을 들어가는 그 플라타너스라고 그러나? 긴 그 그런 나무들이 아직도 생각이 나. 아, 그 야크 그때. 지나가고 막. 그러니까 원래 4,000m까지만 해도 눈 설산이 옆에 있었는데 좀만 내려오니까 약간 설산에 생명들이 사는 땅 약간 같은. 좀 나뭇잎들이 다 가을 분위기고 나뭇잎들이 막 이렇게 흩어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시골 애들은 이렇게 인사해주고 손인사해주고 근데 마음 안타까웠던 게 건너편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강 그렇지. 건너가. 근데 거기서 막 오토바이를 끌면서 가고.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약간 내전 중인가 전쟁. 그렇지. 전쟁이 아직 안 끝난. 안 그 끝난 상황이.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멀리서도 막 약간 인사하는 게 보이고 이렇게 확대를 해봤을 때 카메라로 애들이 강 약간 건너는 거 다 보이고 약간 되게 근데 약간 마음 그러니까 안타까웠던 타지키스탄이랑 아프가니스탄 국경이 어떤 왁한 계곡? 계곡이야. 왁한 계곡으로 이렇게 국경이 있었는데 물 흐르고. 우리가 이제 여기 절벽으로 간 거지. 계곡 절벽으로 타지키스탄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반대편이 아프가니스탄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절벽 넘으면서 반대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였던 거지.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당나귀 이렇게 타고 가고 당나귀 아니면 타고. 거기서 그 집들도 폭격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망가진 집들도 많이 보였었어. 그런 집들도 보였고 창문 없고 그런 집들. 그러니까 거기가 뭐 우리 집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음막 창틀이나 같은? 이런 것들 현대적인 이런 그런 소재가 아니고 전부 다 진흙으로 만든 그치. 그래, 흙돌로 흙집. 만든 어, 집이야. 그지? 창문도 어. 없어. 창문도 없고 애들은 이제 나무에서 그냥 원시적으로 이렇게 당나귀 타고. 당나귀 타고 학교 가고 양떼 몰고 양떼 몰고 차가 거의 없고. 차 없고 그냥 집 이렇게 신고 이렇게 가는 거야. 어. 이렇게 외나무 외길로 절벽 외길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몇십 년 전에 그런 이제 100년 전에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아름다웠던 되게 게 아름다웠어. 그때 진짜. 이제 농사도 짓고 그 높은 어. 데 황량한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내전 중이라 힘들 텐데 또 사람들이 삶에 대한 그런 의욕들 그런 것들이 또 엿보이고 많이 그리고 배웠지. 예. 그래서 굉장히 막 꿈결 같은 지금 지나고 생각하면 그런 계곡이었던 것 같아. 그 파미르 정말 계곡이. 거기는 무릉도원이었어. 배운 것도 많고. 무릉도원. 느낀 것도 많고. 그 산에 농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해 한편으로는. 아직도 한편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파미르 그 계곡을 넘어오면서 나는 가장 힘들었던 게 이게 외길이야. 옆으로는 낭떠러지인데 길이 외길이라서 가다가 이제 우리가 큰 차를 만나면 그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차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앙아시아로 넘나드는 차들이 트레일러. 큰 트럭들이 오는데 그런 트럭들이 만나면은 뒤로 가야 돼. 뒤로 이제 후진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절벽이 한쪽이 절벽이라서. 근데 그 절벽이 그냥 절벽이 아니라 천길 낭떠러지야 한마디로. 와. 진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왁한 계곡 한 번 떨어지면 이제 그 계곡으로 떨어져서 이제 뭐 그냥 죽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꼭 통과를 해야 됐었고 그래서 우리도 가다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거기를 운전하면서 갔던 기억이 그게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고 했는지 아주 어려웠으니까. 아니 실제로도 화물차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게 갈 수가 없으니까 둘이 동시에 그래서 한 차가 이렇게 뒤로 가고 그거 진짜 어. 완전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운이 좋았던 차 거지. 세우고 봤잖아. 어. 어떻게 통과하는지. 우리가 둘이 만약에 이렇게 외길에서 만났는데. 파미르가 힘들었던 게 또 겨울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키르기스탄에서 사람들을 만나본 거야. 파미르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이제 4천 몇백 곳이 여기는 다 눈이 내려가지고 지금 막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일주 전에 눈이 내려서 엄청 쌓였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녹을 때 거기를 통과를 한 거야. 진짜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는 천만 그 다행이다. 눈 때문에 나는 차량이 뭐 외길이건 뭐고 간에 일단은 갈 수 갈 수가 있느냐 있어요. 없느냐 맞아. 거기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거기에다가 뭐 고산병이든 아프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통과 자체가 안 되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되거든. 아니면은 몇천 킬로를 되돌아야 뒤로 돼. 가서 이제 뭐 나라를 저쪽에 시베리아 횡단을 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든지. 근데 우리가 중앙아시아로 넘어왔기 때문에 비자 문제 굉장히 어렵게 받은 거거든. 비자 문제를 거기 네. 스탄 국가들 정말 어렵게 받았잖아. 타지키스탄도 비자가 필요했던 나라였어. 그래서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거기서 비자를 나갔지. 비자를 준비했지. 어렵게 받은 거야. 그것도 이 비자로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해서. 중앙아시아가 아직은 여행하기가 좀 힘든 그런 나라들이 많지. 거기는 아직 오지죠, 오지. 비자도 다. 그러니까 받아야 되고. 근데 아빠가 두려웠던 게 그때 내 기억으로는 눈이 와서 문제였던 게 우리 차 미끄러지면 속수무책이잖아. 무거운데. 근데 거기서 바퀴에 이제 체인을 채워야 되는데 그 체인을 못 구하는 거야. 체인을 못 구했지. 우리가 거기 키르기스탄, 오시, 뭐 어디 두샨베 다 다니면서 그 체인 구하러 다녔는데 필인가 그래. 승용차용은 있는데 이게 이제 인치가 틀려. 우리는 바퀴가 크기 때문에 체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동차용 가장 큰 거를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묶은 거야. 근데 그게 하나 가다가 나중에 하나가 풀려져 나간 거지. 이게 억지로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맞아. 했는데 그게 팅 해가지고 하나가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 타지키스탄 국경이 한 4,000m 고지에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거야. 눈 내린 데를. 눈이야. 아, 그때 정말 식은땀 나더라. 왜냐면 그때 체인이 없어서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그냥 굴러떨어지니까. 그래서 국경 통과할 때 정말 어려웠어. 우리가 그거를 잘 딛고 그러니까 이겨내서 넘어갔더니 그, 그 후에 펼쳐졌던 그 광경들이 나는 너무 기억에 남는 그치. 거지. 그때 막, 정말 천국이 파라다이스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여기겠구나. 난 진짜 그걸 느꼈어. 야크들 지나가고, 그때 사람들도 너무 순수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경을 잘 겪어서 그 나중 여행들도 잘 이겨나갔던 것 같아. 그때, 고비를 잘 겪고. 그때 예방주사를 맞은 거지. 그때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이겨나온 게. 비하인드가 있는데 음. 그 파미르를 보고 나서 다른 거 산을 보면 흥미가 잃어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암석이 정말 멋졌지. 아, 절벽이나 거기는 이런 진짜. 게. 거기 막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옆에가 산이고 여기 가운데 들어오면 옆에가 다 하얗고 완전 어린 하얀 남자가 데를. 나올 것 그러니까 완전 같은. 산으로 따져, 그러니까 산삼 같은 거지. 되게 힘들게 얻는 거. 그런 거 같은 잘 거지. 이겨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중앙아시아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사미 의사 선생님과 그리고 간호사. 이름 모를 그 간호사 분들 말 그런 분들이 아저씨.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사하게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저희 혼자 힘으로는 거기 못 넘었을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뵙고 싶어요. 네. 다시 한번. 오늘은 여기까지. 파미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주제로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